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어떻게 지내신대요? 그냥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공군 사격장 이전 대책위원회 하면은 문수환, 또 대천 해수욕장의 그 유명한 안마을 사건, 그 대천 해수욕장하고 문수환 위원장하고 보령시 이 삼각관계가 그 미얀마인가 어디 보면 마약 그렇게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잖아요. 막 예, 예. 제조하는 뒤 예, 예. 그 이미지처럼 강력해요. 예? 그냥 그 힘없는 사람들도 마약 먹으면 막 힘내고 막 이렇게 애들도 막 전쟁터 갔다고 하는데 문수환 의원님께서 제가 뵌 것도 한 20여 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공군 사격장보다는 안마을, 갑배마을 또 여러 가지 막 행사 같은 거 또 주민들의 발로 뛰는 거 또 하시는 과정에서도 음해도 있었고 동네 분들 시기도 있었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결과물로 와서 보면은 그동안에 그 오해했던 부분들, 시기했던 부분들은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지금 이제 맹꽁이 마을까지 뭐 이렇게 추진해가지고나 그것도 만드는 쪽으로 도회라든가 이제 국회 쪽에서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어쨌든 역사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10년이면은 뭐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한 2, 30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머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하얀할 때인데 저기 보니까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머리가 이제 하얀하셔가지고 염색도 안 하시네요. 참 관계가 이렇게 어쨌든 무량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한테 공군 사격장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앞마을 그 주민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이제 보상이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은 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 지급하고 뭐 해주면 뭔데요. 살아있을 때 그분들이 한이 없게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뭐 누구라고 탁 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미온적이다. 너무 하는 일처리가 지금 20년 동안 흐르는 과정에서 이게 사망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2006년도, 7년도 바닷가 조사하고서 2008년도 6월 23일 날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이걸 이 관광특구라는 곳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게 아무런 답이 없어서 그해 11월 달에 친협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도 아무런 답이 없어서 방송국을 찾아갔었고 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민관 뭐 협의가 결국엔 됐고 민관에서 민관군으로 가야 된다 해서 재판하던 걸 다 치하를 하고 민관군으로 가서 작년 그렇게 2019년도 상생으로 가는 그 과정까지 됐어요. 상생까지 됐고 일단 뭐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되지 않았었고 그 힘든 나날이 이렇게 결국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을 무색하게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금은 작년 11월 19일 날 협약식을 했어요. 도에서 도지사님과 공군 사령관 보령시장님 저희 해가지고 협약식을 끝내고 나서 지금 단계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보령시에서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격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도와줄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을 만들어서 발전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월 28일 날 보령시청에서 그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결국에는 보령시나 충남도회를 알아보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근거가 없다. 조례를 함부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도지사님 말씀이나 항상 그렇게 그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듣자면은 어떤 식으로든 특별법을 아니더라도 왜 국회 차원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여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이루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작 보령시의회나 충남도의회를 얘기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다 고생한 역사인데요. 이게 다 그분들이 다 마무리가 지금 위원장님 추진하는 것처럼 다 마무리가 돼서 웃어가면서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 지금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사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픔인데 다요. 내 부모고 내 형제인데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이 내일 아니라고 또 한번 등한시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10년 전 정도는 회의를 한다면 동네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네. 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을 할 정도 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 청각이 다 이렇게 손상이 돼서 네.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면 막 소리부터 지르고 네. 그냥 큰 소리로만 답을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 상봉 만들어 놓은 것도 참 안타깝게 이걸 국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부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놨던 것인데 우리 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령에서 그 머드라는 그 대단한 이미지로 해서 박람회를 한다니까 함부로 저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 묵인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어렵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픕니다. 빨리 마무리가 잘 돼서 그 위원장님이 이렇게 추진하는 이게 생각 같은 거 다 반영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 해석장 경영과라고 경영사업소라고 있어요. 예예. 갔더니 이제 이쪽 주민들이 요구했던 갑배마을 이쪽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재산권 침해라든가 녹지 지역 뭐 이렇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 추진 같은 걸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못 오고 임대료만 내고 살았는데 거기 조병지 팀장님께서 그것을 민원 해결사 역할을 다셔가지고 적극 행정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추진 중이래요? 제가 20여 년 전에 20년도 이제 지났네요. 20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 토지 좀 불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사 보호 시설 구역이라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유, 그 세 번째는 그 일단의 토지라는 이유로 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불어가 됐었어요. 안 된다라는 게 됐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욕장 경영과를 거쳐 가시면서 안 된다라는 그 말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조병지 팀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셔갖고 저희한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 그 지역은 뭐 그때 당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거의 녹지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녹지를 갖다 주거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서 조병주 팀장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는 조병주 팀장은 없는 자리에서도 박수도 여러 번 쳤고 우리 지역에서 잊혀지지 않을 그런 비라도 하나 세워줘야 한다는 게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조병주 팀장님한테는 고마움을 어떤 식으로든 잊지 않겠다는 거를 말로 그냥 할 수는 없고 비라도 어떤 공적비라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 협동조합을 이제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6개월 이상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모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 20년 동안 투쟁했던 공군 사격장 이전, 그다음에 안마석 여러 가지 이제 추진보다 김동희 시장님 집권을 하시면서 조명팀장하고 주민들한테 선물 준 게 가장 일바다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그죠? 거죠. 어떤 네. 거 뭐 여기 지금 현재 전망대를 세우네, 맹꽁리 네. 서식지를 세우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둘레길도 하고 독살도 만들고 소광장도 하고 그 마을 발전을 해서 다 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녹지를 가서 주거지로 만들어서 쥐들이 살 수 있게끔 해서 불화를 해준다는 그 이유. 네. 그게 올해 4월 안으로 다 이제 매각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토양을 조금 여과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도에다 얘기했더니 흔쾌히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나무 심는 거, 백일홍 심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28일 날 이제 시에서 한다고 하면 착수보고 때 그런 걸 설명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공에서부터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나요? 그거는 오랜 세월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그게 뭐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로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아마 이번 착수보고 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로 보여집니다. 시작은 첫 하면 뜬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야죠. 아 그냥 말로만 건의하고 토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은 돼 있네요. 그렇죠. 이제 해양 바닷속에 이제 오염된 이런 해양 퇴적물이라든가 침종물 같은 것도 저희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어떤 걸 어떻게 할지는 28일 날 봐야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이렇게
갑배마을 주민들이 피해 봤던 것을 정부라든가 뭐 충남도 보령시에서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게. 그렇다고 봐야죠. 네, 어떻게 보면 피해도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주민들 주장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절차가 없었을 테죠. 그냥 이게 묻혀다 갔을 텐데. 그렇겠죠. 저기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 과정이 본인들도 보고 느끼고 다 서류로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제 뭔가를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심에는 문수환 위원장님이 계신 거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욕장 경영과에서 발령받아가지고 오셨던 조병 팀장은 그 주민들 아픔을 이해를 하고 적극 행정을 투입을 해서 뭐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했을 테고요. 그렇죠. 아, 어쨌든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네요. 마무리가 잘 되기를 한번 저는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김동민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새해 이제 인사 겸해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를 아는 모든 분들 염려가 굉장히 컸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병지 팀장께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진짜 빛과 소금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정도가 돼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 또 보령시장님이나 도지사께서 또 우리 김찬배 국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 일은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28일 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착수보고를 보령시 할 때 많은 것들은 그날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나 주위에서 안타깝게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대신합니다. 오늘이 어쨌든 27일 정도 돼가지고 내일 이렇게 보고 하는 걸로 했으면 더 당겨져 갔으면 좋을 뻔했네요. 아니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저 당겼으면 주민들이야 하루가 막 한 달 갖고 막 1년 갖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과정이 이제 있었지만은 예. 또 위원장님도 어쨌든 감회가 새로우실 테고. 그럼요. 예. 이게 뭐 다 역사인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보니까 보령에서 인물들이 다 계시네요. 뭐 백낙고 도의원님, 뭐 여기 위원장님 있고 엄승용 후보님 다 있네. 여기 다 김동희 시장님, 김기호 후보도 저기 계시네. 다 계시네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쨌든 작년 어떻게 마무리는 잘 하셨죠? 예, 네. 열심히 또 발로 뛰고 해서 네. 또 당면한 그런 행정 민원은 뭐 특히 네. 매듭 잘 졌습니다. 지금 문수환 위원장님께서는 김동희 시장님, 전근상 과장님, 조병재 팀장 여기다 공적비를 세워줘야 되고 뭐 양자로다가 갑배마을 양자로다가 입양해야 된다고 막 이런 뭐 희소식이 들려요. 어떻게 된 거래요, 그게요? 예, 제가 여기 인사 발령 후에 네. 여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이 갑배마을에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시장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또 이 주민들과 상대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곳은 34가구가 지금 있고 또 그동안 또 앞마을 또 공군사격장 피해 지역으로 좀 소외됐다는 좀 그러한 좀 불만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해서 여기가 녹지지대를 숙박시설지구인 관광 펜션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이제 시유지를 가구 및 휙지를 분할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금년부터 회계과에서 매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접어들었습니다. 아, 어쨌든 주민들이 그래서 공덕비 그 뭐 전근성 과장님하고 조병 팀장님 여기 민박집 한 가씩 다 준다고 해 분양해서 거기서 이사 가지지 마시고 예. 갑배마을 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 좀 했으면 이렇게 예. 막 웃었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근무하시면서 주민들이 그 사람 좋다, 그 사람 좋다 그러면 그게 덕이잖아요. 예. 뭐 그런 맛 때문에 공무원 또 하시는 거고. 예. 어쨌든 주민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예. 그 새끼, 개새끼 막 많이 듣잖아요. 그 새끼 때문에 안 된다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뭐 양자 입양설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김동희 시장님은
양자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나이 드셔가지고. 아니, 양아버지로다가 입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양아들은 좀 그렇고, 예. 정근성과장까지는 어쨌든 양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갓배마을은 이제 진짜 수건 사업이 해결된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여기 그 문수환 회장님 말로는 아마 한 30년 전부터 이제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질 민원이죠.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민들이 소원하는 그런 민원을 이제 해결하게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되게 기뻐하고요. 또 시장님 관심 사업으로 또 하나 아직 남은 것이 도로 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 그게 지금 한 대략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2020년에 실시 설계 끝냈고 어허. 또 올해 금년 2021년부터 22년까지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가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유, 진작 좀, 김동희 시장님 진작 하셔야 되네, 이거. 이제 또 삼선 나오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간 인기도는 좀 약간 시끄러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갓배마을에서는 김동희 시장이 다 마무리하고 종교를 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20년이면은 또 삼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 참나, 이거. 어렵구만. 또 이영우, 거기가 또 시장돼야 되는 사람도 좀 몇 명 있더면 그게 쏙 들어가시죠, 어떻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고나 저쪽 집트랙 쪽인가요? 그쪽에서 시설이 들려가지고 예. 어쨌든 갓배마을은 문수양님께 설명도 해주시고 도면 같은 거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쪽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저쪽 착지 분야인가요? 이지구인가? 제 2지구. 예. 그것도 지금 도에서도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쪽 가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네. 가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만드는 그 호텔 부지잖아요. 예. 예. 몇 평 정도 되는 거래요, 평수로? 여기가 한 13,000평 정도 다 됩니다. 이렇게 보면 쬐끔하는데 그러네요. 예, 보기보다 네. 한국 넓습니다. 예. 옛날에 그 자동차 극장도 오던잖아요. 예. 이렇게 건물을 앉아놔서 보는 거 쬐끔하는데 그렇게 크네요. 예. 면적이 넓습니다. 이게 지금 10여 년, 한 2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 원인이 뭐였었대요? 분양한 지 꼭 지금 근 20년이 되는데요. 예. 당초 여기가 그 관광호텔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또 과거에 여기가 건폐율 20, 용적률 200, 또 층수 10층 이하, 또 높이 40m 이하 등 또 이렇게 제한이 좀 과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토지주가 개발하기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자를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토지가 3번 정도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데요. 또 근래에 와서 토지주도 또 매각하려고 했으나 또 사려고 하는 사람 역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민원이 결국은 다 시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관심 사업으로 이것도 또 토지주가 작년에 조성계획 변경 관련 위반 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객실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고도 제한 같은 게 풀리고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공동심의위원회 요청을 해서 의뢰를 해서 아마 이제 다음 달이면 그 심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의견대로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토지주 사업 계획이 825실 계획입니다. 이 객실 수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객실 수가 엄청나네요. 825실. 예. 그러면 이쪽 충남권에서 이쪽 서해안 쪽에서는 그렇게 객실 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금 크네요. 하나 콘도가 한 200여 실 조금 넘고요. 아이고. 예, 우리 또 대천 해수욕장은 하나의 단점이 고급 호텔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큰일 하시네. 예. 이것도 김동희 시장님께서 그 갓배마을하고 민원 사업하고 이거 연계성으로 같이 묶어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경영과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요? 예. 큰일 하시네. 말했지 800명 객실이면은 이게 1인당 와도 80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객실 하나씩. 예. 더군다나 바로 뒷면에 이제 원산도, 그죠? 예. 터널이 뚫리면은 예. 아주 관광 특수효과가 크구먼 그래요. 예. 그러면 원산도에 들어서는 대명 콘도 예. 그거보다 더 빨리 들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약에 이번에 그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건축 설계에 들어가면
지금 장마 끝나고 네. 바로 8월 말이면 9월 초면 이렇게 삽질할 수 있다라고 아하. 합니다. 예, 물론 아직 행정 절차상은 남아 있지만 네. 뭐 잘 되면 가길 되면은 아마 또 좋은 결과 있을 1등 공신이네. 기대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갓배마을하고 욕장 미집행 그 호텔 부지 다 추진하는 것은 미집행 사항을 어쨌든 다 그냥 새 출발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크게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끝까지 좀 마무리 잘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시장 고집 세죠? 지금도. 아니 고집탱이 완전. 알겠습니다. 예. 네.